자,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 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서 나눠드린 자료는 크게 두 개의 폴더로 나뉘어져 있고요. 두 가지 종류의 파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01 메트로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02 랜드 프라이스, LND 프라이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랜드 프라이스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 메트로 폴더에는 뭐가 있냐면 지하철역 위치 를 나타내는 포인트 쉐이프 파일이 있습니다. 점으로 표현되는 쉐이프 파일이요. 그래서 이 메트로 안에 들어가 보면 STNS 서울, 요거는 이제 스테이션스 약자로 그냥 했습니다. 스테이션스 서울, 서울시 안에 있는 지하철역 위치를 나타내는 쉐이프 파일. 점으로 표현된 쉐이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2 랜드 프라이스, 요 폴더에 가보면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보여주는 쉐이프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개별 공시지가는 각 필지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개의 필지로 구성된 쉐이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속성 정보로서 공시지가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LND 프라이스, 그러니까 랜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랜드 프라이스 서울, 이거는 예를 들어서 랜드 프라이스 서울은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보여주는 쉐이프 파일입니다. 이거는 면으로 구성된, 즉 폴리곤으로 구성된 쉐이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이프 파일을 본격적으로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지하철역을 나타내는 포인트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로 01 메트로로 가서 STNS 서울 쉐이프 파일 요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지하철역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게 점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처럼 보이는데 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점에는 기하학적으로는 면적이 없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점은 면적이 없는 그런 도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 계산 같은 거 전혀 안 됩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된 겁니다. 자, 어쨌든 지하철역들을 나타내는 그런 포인트 쉐이프 파일이고요. 일단 이 속성이 어떤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기로 가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크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종류의 속성이 이제 결합되어 있고요. 여기 필드명, 속성 이름에서 볼 때 STNN, NM 요거는 스테이션 네임 뭐 이렇게 이런 약자인 거고요. 지하철역의 이름인 거고요. 그리고 LAT, LON은 각각 위도와 경도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보는 뭐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고 실제로는 STN, NM 요 정보는 그나마 좀 이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시지가, 즉 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시지가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 정보는 02 랜드 프라이스, 그리고 서울시 공시지가 자료입니다. 랜드 프라이스 서울 요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인트 쉐이프 파일과 다르게 불러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그 드넓은 면적에 수많은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수십만 개가 될 겁니다. 객체 수가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역시 수십만 개의 정보를 불러오는 거라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속성표를 불러왔고요. 이 쉐이프 파일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속성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요. 그래서 각 필지별로 G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PNU라는 거 있고, 뭐 베이스 이어, STDMT, PNILP, PJJIYN 이런 이름의 속성들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거는 지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번을 보여주는 거고, PNU는 이제 필지의 그 고유 번호 그걸 보여주는 거고, 뭐 베이스 이어는 작성 연도, 정보의 갱신 연도, STDMT는 뭐 이 정보 제공 월,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PNILP 요게 공시지가 필드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제곱미터당 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 필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99만 2천원 제곱미터당 299만 2천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표준지 여부
이제 어쨌든 이 중에서 이 정보 PNILP라는 정보, 공시지가 정보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한 건 저는 해제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각각의 그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중심으로 300m 인근 지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특정 지점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지점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필지들을 찾아서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필지들의 개별 공시지가들의 어떤 평균 이런 거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성표를 닫아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랜드 프라이스 서울이 맨 위에 있죠. 이걸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서울 지하철역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좀 색상이 좀 불분명해서 지금 지도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 작업하는데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아예 필지를 아예 바꿔볼게요. 색상을. 그래서 약간 회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은 빨간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아무데나 좀 줌인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줌인 해보세요. 반드시 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빨간색 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하철역 위치를 이제 대표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지하철역 그대로 다 본뜬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개념상으로 이 중심점으로 하나 두고 여기서 반경 300m 이걸 그리기 위한 작업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역 주변, 지하철역 주변이라고 할 때 그 주변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300m까지 한번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소위 인접성 분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인접성 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버퍼를 그리는 거,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우리가 관심 있는 객체에서 인근 얼마까지의 영역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이 지하철역 주변, 이 점 주변에서 사방으로 300m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가지고 그렇게 버퍼를 그린다면 그 버퍼의 모양은 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반지름이 300m로 똑같은 영역들이니까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버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 벡터에 가면 여기 QGIS 상단 메뉴에 벡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리정보 처리 도구에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다음과 같이 뜨고요. 버퍼 분석을 위한. 그래서 버퍼를 그리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레이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입력 레이어예요. 그거는 우리는 지하철역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객체에서 얼마만까지 거리의 버퍼를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m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300을 넣으면 이게 300m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단위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킬로미터, 피트, 마일, 야드인데 기본적으로 미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이걸 닫기 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 보면 원들이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보면 이 결과물이 산출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임시로 저장된 파일입니다. 나중에 로컬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 이 산출물이라는 걸 이제 한번 보시고요. 아까 우리 이 버퍼를 어디서 만들었죠? 네, 바로 STNS 서울 지하철역 레이어에서 만드는 거였죠. 근데 아까 지하철역 레이어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속성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STN, NM, LAT, LON. 그리고 이 객체의 개수는 250입니다. 250개 점들이 지금 있다는 뜻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퍼 분석한 결과가 이 그러니까 이 객체를 중심으로 버퍼를 만든 거면 형태는 바뀔 겁니다. 점에서 저렇게 다각형의 그 폴리곤으로 만들어지는데 다만 여기에 있는 그 속성표의 정보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산출물에 아까 버퍼 분석의 결과물들 버퍼 분석의 결과인 산출물 있잖아요. 이거의 속성표를 열어볼게요.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물하고 여기 피처스 토탈 보면 250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STNS 서울 그러니까 지하철역 포인트 쉐이프 파일에 붙어 있었던 속성 정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게 그거고요. STNS 서울 똑같습니다. 속성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달라진 거는 도형의 형태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버퍼 분석의 결과물은 무조건 폴리곤입니다. 다각형입니다. 그리고 원래 버퍼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원래 정보는 요거 포인트였어요. 면적이라는 개념이 없는 포인트였어요. 근데 버퍼는 이 점만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 선 있죠. 선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버퍼를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면을 가지고 그 면에서 버퍼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형태가 좀 바뀐다라는 겁니다. 형태는요. 다만 속성표나 속성 정보는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산출물 요거 레이어를 다시 한번 켜보고, 자, 그러면 요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러분 화면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딱 선택해 보십시오. 요 선택 마크 있잖아요. 요거 이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이 버퍼 요게 지금 밑에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지금 보면 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산출물 레이어에서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이 쉐이프 파일을 한번 속성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산출물의 그 속성표죠. 그래서 모든 피처가 아니고 선택한 것만 볼게요. 그럼 정보가 을지로 삼가역에 대한 이제 쉐이프 파일이었어요. 을지로 삼가 주변의 버퍼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좀 밀어놓고요. 옆으로 지하철역 레이어를 좀 위로 올려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선택한 버퍼 중앙에 있는 이 점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우선은 이 지하철역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딱 선택해서 딱 클릭을 해제하면 요게 선택한 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의 속성 테이블 열어볼게요. 그리고 선택한 피처 표시. 자, 보세요. 을지로 삼가죠. 예. 그대로 나옵니다.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산출물, 그러니까 이거 버퍼의 결과물 있잖아요. 을지로 삼가였죠. 그리고 원래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기본적인 객체 선택해 보니까 을지로 삼가였죠. 그대로 똑같죠. 1대1 대응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 정보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 뿐입니다. 도형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도형의 형태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할게요. 자, 사실상 이렇게 해서 버퍼 분석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버퍼는 말 그대로 어떤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 영역까지 구하는 것만이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 버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버퍼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객체들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요 지하철역 인근 300m 이내에, 그래서 300m 이내를 파악하는 게 버퍼를 통해서 파악을 한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내에 있는 필지들, 그 다음 여기입니다. 필지들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인접성 분석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교차 영역 분석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비록 제 이 영상이, 이 실습이 인접 분석이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의 후속으로 되는 이제 다른 분석, 추가가 되는 분석들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지하철역 요 레이어 한번 꺼보고, 그리고 이 산출물 있잖아요. 이 산출물은 300m 영역이라고 했죠. 역세권이라고 할게요. 각각 그 역의 역세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공이 애널리시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라고 넣냐면 스테이션스 서울 300 이렇게 할게요. 300m 영역.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장을 했고요. 이 산출물 결과물은 이제 임시 파일이라서 없어도 될 겁니다. 레이어 제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보기 좋게 한번 다음과 같이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색상도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명도 있죠. 투명도 한 60%, 불투명도를 60% 정도 하겠습니다.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역세권들이 있는데, 그 역세권별로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여러 필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밖에 있는 필지들 말고 역세권에 해당하는 필지들만 따로 뽑아서 보려고 합니다. 대신 이 필지들이, 역세권 안에 있는 필지들이 어느 역의 역세권임을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차 영역, 즉 인터섹트라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여기 랜드 프라이스 서울, 즉 이 필지 정보,
이 필지, 각각 필지에 있는 필지 정보하고 그리고 역세권 정보, 무슨 역이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보가 교차함과 동시에 각각의 정보가 같이 들러붙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단 메뉴에서 벡터, 지리정보 처리 도구, 그 다음에 교차 영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입력 레이어에는 랜드 프라이스 서울을 넣고요. 중첩 레이어에는 우리 역세권 쉐이프 파일 있죠? 스테이션스 서울 300 이거를 중첩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누르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파일이 좀 커서 진행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분 걸립니다. 자, 다음과 같이 교차 영역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창을 닫고요. 여기 보면 교차 영역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원, PNU, 베이스 이어, 그리고 STDM, PNILP, PJYN 여기까지가 아까 필지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 랜드 프라이스 서울 그 레이어에 있었던 속성 정보고요. 그 옆에 보면 그 다음 좀 옆으로 가면 STNM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서울시 지하철역 쉐이프 파일에 있던 속성 정보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객체가 생성됐을 겁니다. 여기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 17만 2,509개나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역 있잖아요. 역. 지하철역은 아까 한 객체 수가 250개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들을 다 세어보니까 물론 또 여기서도 중복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역세권 간에 또 중복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요. 요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복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합하면 17만 개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17만 개의 필지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필지에 개별 공시자가 이렇게 딱 다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로 3가 같은 경우 종로 3가 여기 아마 이렇게 되게 산발 이제 흩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종로 3가 이렇게 여러 개 클릭을 할 수 있죠. 종로 3가 안에도 여러 개의 필지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필지들의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평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요 지하철역 이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7만 개의 정보를 250개 정보로 요약을 하는 거겠죠. 250개의 역세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차 영역 요 부분을 저장을 따로 해볼게요. 일단은 쉐이프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넣을 거냐면 애널리시스 안에 들어가서 랜드 LND 프라이스 서울 그리고 스테이션 300 이렇게 해볼게요. 역세권 안에 있는 모든 개별 공시지가들 확인 누르고 다음과 같이 저장됐고요. 교차 영역 이거는 임시 파일이라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레이어 제거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속성표도 아예 표로 아예 내보내도록 할게요. 랜드 프라이스 서울 스테이션 300 이거 있죠? 이거를 내보내기 할게요. 다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포맷은 as shape 파일이 아니고 CSV로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여기 어널리시스 들어가서 랜드 프라이스 서울 그리고 스테이션 300에 뭐 그냥 테이블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확인. 그럼 아까 속성표를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요약을 했고요. 요건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불러온 표를 한번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17만 개의 어떤 객체가 있는 거잖아요. 17만 개 행으로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250개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면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한번 여시고요. 아까 저장한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모든 파일로 보고요.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게 랜드 프라이스 서울 스테이션 300 테이블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CSV 파일이죠. 요거 반드시 파일 유형은 모든 파일입니다. 또는 all files. 그래서 열기 하면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까 우리 저장한 거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거 똑같이 나오죠. 지금 이게 17만 개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맨 밑으로 가보면 17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행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요거를 이 스테이션 네임 있잖아요. 요거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종로 3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종로 3가 하나로 하면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값들을 요약을 하는 거죠. 한 개의 값으로. 그러면 17만 개의 정보도 결국에는 250개의 정보로 축약이 되겠죠. 평균값만 이제 따로 불러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 메뉴에 삽입, 이게 제가 지금 화면이 영문판으로 돼 있어서 좀 한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상단 메뉴에 보면 insert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삽입 있을 겁니다. 삽입 이걸 누르면, 이 탭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전체 자료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OK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빈 피벗 테이블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행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각각의 행은 역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 이름으로 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테이션 네임 있잖아요. STN, NM 요걸 이거를 딱 드래그해서 요 로우스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행입니다. 행. 예. 아마 한국어 버전에는 행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행.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반복되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종로 3가가 뭐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게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래 지하철역이 250개였잖아요. 자, 그래서 250개였는데, 자, 밑에 한번 보면, 여기 250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250개 역들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들. 그 역세권들 중에서 서울시 영역을 살짝 벗어난 그런 역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지금 이게 줄어든 겁니다. 순수하게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필지들하고 이제 교차를 하다 보니까 그 밖으로 벗어나 있는 역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그 안에 지금 있는 게 236개의 역세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안에. 이 자료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피벗 중에서 순수하게 이 역이 겹쳐지지 않고 고유값만 딱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코너에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이 뭐냐면 요 각각의 역별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요약하냐? 공시지가 가격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NILP 있죠? 요거를 끌어당겨서 드래그해서 요 values라고 있잖아요. 값,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카운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개수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사역 있잖아요. 여기 신사역의 458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신사역 원형 버퍼 안에 458개의 필지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458개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것들의 평균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면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값 설정하는 거가 나옵니다. Value Field Settings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버전으로는 값에 대한 설정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 합계, 그 값을 다 합한 것도 있고 그 값들의 개수,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458개 중에서 최대값, 458개 중에서 최소값,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58개의 평균값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균이 필요한 겁니다.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고 평균. 그래서 OK 누르면 이와 같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역 그 역세권 안에는 458개의 공시지가 공시지가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균으로. 이게 평균 값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 부분만 딱 효창공원 앞 여기까지 신사부터 효창공원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하고요. 창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엑셀 창을요. 새로운 창을요. 그래서 컨트롤 N 하면 새로운 창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S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중에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는 여기 랜드 프라이스 서울 스테이션 300 테이블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끌게요. 그리고 저장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롭게 붙인 이 새로운 문서, 이 엑셀 문서를요. 자, 그리고 소수점 없애도록 할게요. 요거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포맷,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나서 소수점 개수라는 겁니다. 데시멀 플레이스 소수점 개수. 여기 보면 0으로 설정됐을 거예요. 0으로 설정하고 OK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소수점 표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행을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여기 신사 위에다가요. 이렇게 하고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행 삽입할게요. 그리고 위에다가 그대로 할게요. STN NM 스테이션 네임, 그리고 여기는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AVG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CSV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스테이션 서울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파일 유형은 여기 CSV
컴마 딜리미티드 쉼표로 분리된 값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yes 저장된 상태고요. 이거 끄고 그 다음에 저장하지 않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요약한 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CSV 파일을 불러온다고 했죠. 여기 보면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 반드시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여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일을 찾아서요.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스테이션 서울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열기. 그리고 여기 보면 인코딩이라고 있죠. 인코딩이 UTF-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글씨가 깨져 나오죠. 이거를 EUCKR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EUCKR입니다. 한국어 지원하는 인코딩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에서도 멀쩡하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요건 아까 우리가 숫자로 적었는데 확실하게 정수죠. 인티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자 그러면 표가 지금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속성 테이블 열어보고 자 각 역 있죠. 역 이름별로 300m에 300m 권역 안에 공시지가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자, 보이시죠? 요거 한번 정렬 해볼게요.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내림차 순환을 해볼게요. 가장 높은 데가 강남역이네요. 평균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제곱미터당 4,200만 원이다. 공시지가가. 그 다음 높은 데가 명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요 값을 우리가 이제 따로 구한 거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거를 결합 조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조인을 하려고 하냐면 아까 스테이션즈 원래 있었던 자료 있죠. 스테이션스 서울. 그러니까 지하철역 그 점 자료 있잖아요. 거기다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공통의 키가 있죠. 스테이션 네임 요거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이거에 고유 코드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요 정보도 원래 있었던 스테이션 서울 여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한 몇 단계 거쳐서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기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다 끄고요. 여기 스테이션 서울 있잖아요. 요거 활성화 시키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합 있잖아요. 결합으로 가고 여기 밑에 보면 더하기 아이콘 있죠. 새 결합 추가입니다. 여기 어떤 걸 결합하려고 하냐면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스테이션 서울이죠. 그리고 결합할 필드는 스테이션 네임이죠. 그리고 대상 필드 지금 여기 지하철역 쉐이프 파일에서도 대상 필드가 STN, NM 이게 공통의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필드명 접두 이거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지금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확인 누르고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 STN 서울이라는 레이어 있잖아요. 요 포인트 쉐이프 파일 그 지하철역 나타내는 포인터 쉐이프 파일 속성 테이블 열어볼게요. 그럼 원래 아까 하나, 둘, 세 개 있었잖아요. 여기 필드가 세 개였는데 하나 더 생겼죠 지금.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광명사거리는 서울시 영역에서 벗어나서 아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여기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값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태로 놔두셔야 돼요. 0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값이 없는 거지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 평균 공시지가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거 닫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엑스포트 가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포맷은 반드시 쉐이프 파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널리시스 가서 스테이션 그대로 쓰고요. 서울하고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여기 스테이션 서울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걸 지울게요. 레이어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테이블 있죠.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 스테이션 서울 요것도 지울게요. 제거하고 이렇게 놔둘게요. 지금 분홍색으로 저는 표현됐고 그리고 요거를 지금 심볼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속성 이제 심볼에서 단일 심볼이 아니고 단계 구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은 여기 랜드 프라이스 에버리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그동안은 이제 색상으로 표현했었잖아요. 단계 구분을. 근데 색상이 아니고 크기, 크기로 할게요. 이 값에 근거해 가지고 그리고 표현되는 거는 크기로 그리고 분류는 5로 하고 모드는 분위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고 적용해 볼게요. 색상은 뭐 빨간색으로 할까요? 테두리가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0, 5 정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도심 부분은 당연히 이제 공시지가 이제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지금 분위수로 한 거라서 예, 순서 그러니까 1등부터 약 236등까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5분위일수록 이제 크겠죠. 예, 그리고 1분위일수록 작고 상대적인 이제 어떤 값의 크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전역을 한번 봤고요. 이거 조판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과 같이 조판 작업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서울시 역세권 평균 공시지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위수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1분위부터 5분위까지 하고 평균 개별 공시지가고 지금 대체로 보면 전통적인 도심들 있죠. 예. 그 강북 지역 도심하고 그리고 강남 지역 도심, 예, 주로 이쪽이 아무래도 상업용도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 높게 나오는 거죠. 이제 반면에 주거지역 비율이 높은 곳은 대체로 역세권 평균 공시지가 조금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땅값이 비싸서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역세권 주변이 대체로 이제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에는 역세권보다는 공시지가가 조금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제 행정동 경계 이런 것도 좀 불러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파일들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와 비슷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